우리 정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세 분과 문을 엽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트럼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m Donald J. Trump. Oh, I heard something bad in Korea, but it was misunderstanding. A great reader, 최명리, 생일. 예, Great Leader 나왔는데 오늘 공식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포함해서 정말 핫 이슈 집중해야 될 뉴스 뭡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뉴스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걱정을 조금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Don't worry. 네, 이제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였다. 우리 대통령님 말씀처럼 Don't worry, be happy였는데 다만 처음에 그 본인 소셜 미디어에 언급했던 저 내용을 굳이 썼어야 됐을까? 아니 사실 확인은 좀 하고 쓰셨어야 되는데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죠. North or 코리아. South? 사우스죠, 사우스. Great. Great? Great. 어쨌든 이게 그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의 이제 변칙 전략이 또 등장하느냐 아니냐에 관심 집중됐었는데 결국 이제 회담 몇 시간 전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그 트럼프가 이럴 줄 알았지만 네. 원래는 이 회담 전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결례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트럼프는 뭐 이제 지구인이라기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외계인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 가능했던 트럼프의 변칙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언급을 들어봤을 땐 사실상의 뭐 내정 간섭과 유사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네. 트럼프는 참 이상한 사람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정 간섭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어떤 말들이 내정 간섭으로 보이시나요? 내정 간섭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가령 뭐 교회를 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네. 불거지는 비춰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네. 사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청이나 혁명, 그러니까 교회 이제 그런 급습, 대목들은 미군 확인을 기지 좀 급습. 하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It's my understanding. misunderstanding. 이영식, don't do that. I'm very happy now. 그러니까 Believe me, 이영식. 굉장히 뭐 아무튼 당신이나 돈 두 대 타세요. What?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I didn't know this place. 수원. 홈타운. 해피 네. 플레이스. Happy place. Sing.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어떠세요? 그 핫 이슈. 뭐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 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어제 그 SNS 소식이 속보로 나와서 네.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일로 이어지는 것인가. 근데 지금 트럼프의 반응을 보면은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스피커들이 있거든요. 네. 극우 스피커들의 영향을 이제 받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극우 스피커들이 또 이 한국의 상황을 편향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지금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친중 정부이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이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뭐 이상한 정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트럼프 본인이 특검에 대해서 불쾌한 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그렇죠. 아까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뒤섞이면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기관의 보고라는 거는 팩트였겠죠. 그러니까 네. 그 팩트라는 거는 특검이 이러저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겠지만 네.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극우 스피커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네. 자신이 갖고 있는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로 나온 게 아닐까. 거기다가 그런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자신이 유도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평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 협상을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지도자이다. 네, 네.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것이다. 네, 끝난 100% 거거든요, 지원. 이제. 그렇죠. 100% 당신 편이다. 그렇죠.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느냐를 이제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또 우리 정부와 이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평가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사실 그동안 여러모로 또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게 중요한 변화를 이제 이끌어낼 것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변혁 입법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보수 복귀요.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뭐 이 법은 통과가 되긴 했지만 거의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법인데 네. 벌써부터 하청업체들이 기업들의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벌써 행동에 들어갔다. 그렇죠. 거의 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네. 분위기예요. 기업 무너진다 난리 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노사분규가 일상화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아 지금 10,000원을 근데 10,000원만 거십니까? 돈이 이제 제가 뭐 재산이 뭐 GDP에 얼마입니까 그거는? 재산이 제가 이제 10,000원 주는 것도 큰 비중. 아 10,000원이 큰 비중이라서. 네, 네. 10,000원을 제가 그분들한테 드린다. 노사분규가 일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데 네. 아무튼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악선동을. 네. 그래서 예방 주사를 좀 맞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 얘기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 트럼프의 추가 요구라든지 그 기존에 있었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네. 게 없었다라는 게 큰 무리 없이 어쨌든 진행이 됐다라는 게 다행인 것 같고 네. 그 대통령 개인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버오피스 들어가서 이제 공개 회담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언급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네. 대통령이 대응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K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가 K-팝에 이어서 K 트럼프 사용법을 보여줬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환하게 웃었던 장면이 그 당신은 피스메이커를 하고 나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을 때 트럼프가 정말 환한 미소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거는 데뷔를 준비한 아마 발언일 텐데 네, 그렇죠. 데뷔를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뭐 이제 아까 우리 앞서 다뤄봤던 기존에 자기가 오해라고 인정했던 발언들도 차분히 어쨌든 설명을 해서 네.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특검은 내가 뭐 어쨌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또 트럼프가 자신을 수사했던 특검의 그 이름을 또 거명하면서 농담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부드럽게 풀어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담도 뭐 비공개 회담 끝나가지고 2시간 20분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다 양쪽 다 합쳐서 그런 거를 보면 뭐 기존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했지만 네. 원래 기존 내용대로 가기로 했다라는 네. 이 결론 하나만으로도 네. 뭐 지금도 특정 언론에서는 공동 발표문이 없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내용이나 맥락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어떤 국가도 트럼프라는 강대국의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전전긍긍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왔던 내용만으로 또 평가를 하자면 네. 어쨌든 우리가 첫 정상회담 치고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거기에 뭐 말을 얹자면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기습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왜 그렇게 입었느냐. 그러니까 모욕적인 공격을 당했죠. 그렇죠. 정장이 없느냐 네. 당신은 뭐 이런 걸 기자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소나르를 이제 왜 안 풀어주냐 그런 이유로 관세는 너희는 50%다. 그렇죠. 이런 일을 또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심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대가 있었죠 그거들은. 그렇죠. Hey, Mina, you 수원. 아니 왜 정장 안 입었습니까? 10,000원 아니라 It's- 5,000원 내라. It's my suit. No, no, no. You looks like Zelensky. 젤렌스키 You nasty guy. 수트. Go ahead. 맨즈 아머. 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고 자 갑자기 예. 정장 가져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관세 50% 때리고 뭐 이런 일을 기대했겠지만 근데 그런 일들을 최소화할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는 네. 사전 준비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라는 또 캐릭터가 정상회담에 정상 외교에서는 자기가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조율이 되고 네. 실제 정상회담에 들어가서는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미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트럼프는 이제 좀 주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뭐 사실 길게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사전에 좀 흔들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도 아까 SNS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했지만 있었습니다만은 이 의제와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어떤 얘기를 트럼프가 한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전에 우리가 이 실무적인 협상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어 무역대표부 이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어쨌든 간에 조율을 쭉 한 거죠. 러트니 상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김용범 정치실장이 다 미국에 가가지고 역량의 투여를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재량을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줄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실제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는 그럼 뭐만 남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남긴 거고 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만년필도 주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회담과 그 질의응답의 반 정도가 그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한반도 평화에 좀 할애가 돼서 이야기됐던 측면들이 아마 그런 말씀하신 실무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김정은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러한 트럼프의 기대감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만들고 같이 골프 치자 이런 말도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법도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꽂히는 거거든요. 그냥 김정은을 만나라 하는 거하고 네.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 이런 걸 거기다 만들고 골프를 쳐라.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다. 저 같으면 김정은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해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플레이스테이션.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게임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거보다는 네. 같이 게임을 해라. 이거 와닿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에피소드가 남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국방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일부 이런 것들은 아마 합의를 해준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지금 해결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언급 안 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했으면은 국방비를 예를 들면 GDP 예를 들면 지금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게 아마 있을 텐데 네네. 그 예를 들면 뭐 3.2%를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다. 5%까지 해야 된다 막 이랬을 건데 네네. 실무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끝났으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성과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 평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속보로 나온 거 보면 대부분 대통령실 대변인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공감대를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트닉 장관이 비공개 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뭐 외신을 대상으로 좀 흘렸던 걸 이제 그 현지에서 대변인이 좀 취합해가지고 발표를 한 모양인데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러트닉 장관이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대목들은 어쨌든 뭐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공감대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언급됐다라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 그 아무튼 뭐 여러 평가들이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라는 거는 뭐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 그 점에서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점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아니 왜냐하면 계속 홀대다. 네, 그렇게 하죠. 무슨 뭐- 언론 플레이를 하죠. 예, 저 어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쭉 봤는데 예를 들면은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뭐 예를 들면 의전이 의전장이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다. 뭐 국악대도 없었다. 윤석열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않게 했다. 네. 근데 이게 고질적이거든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음식을 줬는데 네. 그 이제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 이 게살을 다져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프라이팬에 지진 음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 이게 동그랑땡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미국 음식이지 않습니까? 동그랑땡 우리나라 음식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이름도 크랩 케이크잖아요. 그 좋은 음식입니다. 네. 근데 그거 홀대받았다. 네. 그렇게 비난을 막 했었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 인사들이.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가서
얘기를 이 똑같이 이제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서 이 크랙 케이크를 똑같이 대접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전해 가지고 얘기를 막 홀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래서 더 이상 의전 뭐 이런 거 가지고 홀대 네. 논란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거죠. 네,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 우리는 100% 당신 편이다. 그 한마디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제 국내 이슈로 가겠습니다. 주진우와 김건희 그리고 심평. 윤석열 부부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죠. 근데 주진우 기자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언을 해달라 이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심평 변호사의 일단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네. 맨 처음에는 진보 언론인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주진우 기자 역시도 이제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부탁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까지 이제 사실관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주진우 기자의 설명 내용을 들여다 보면 김건희의 그 건강을 걱정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만기 출소를 해서 빵에 오래 살아라 이제 이런 결국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뭐 조롱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다라고 봐야겠는데 네. 뭐 이거를 둘러싸고 지금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취재 방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진우 기자가 심평을 통해서 김건희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것이 취재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주진우 기자가 언급했던 그 내용, 즉 심평 변호사의 주장이죠. 네. 예,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좋은 평가, 호의적인 평가를 하면서 심평 변호사에게 부탁했더라는 내용이, 이게 지금 내란 수계 부부에 대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대목에서 좀 엇갈리는데, 저는 이 상황의 가장 큰 배경과 근거가 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검사 시절이었던 윤석열에 대해서 네. 평가를 호의적으로 했던 적도 있고, 예전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따로 이제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일부 해명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불만들이 일부 이제 대중들에게 좀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럼 뭐 이게 저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거는 네네. 심평 변호사와 주진우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녹취가 있거나 하면 그 녹취 내용을 뭐 일부 공개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주진우 기자가 이제 이런 해명이 김건희 씨 건강하는 거 맞다, 만기 출소하길 바란다 등등 한 요 정도에 대한 해명밖에 안 나왔어요. 전면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았다.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전면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뭐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뭐 글쎄요, 뭐 저는 기자로서 이런 어떤 취재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피의자의 목소리를 전에 듣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본인이 네. 실제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재를 부탁했다라고 하면 그 대목도 일부 양해할 수 있으나 네. 우리가 과연 김건희나 윤석열의 목소리를 일반 대중들은 또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가. 피의자의 목소리가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의 주장을 얼마나 많이들 이렇게 궁금해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떻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냐. 김 여사 얼마나 마음 따뜻한 사람이냐. 도대체 주진우와 김건희 무슨 관계냐. 심평한테는 왜 말하지 않기로 해놓고서 본인 정체를 밝힌 거냐. 정말 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한테 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평 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주진우 기자는 취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 언론에 의하면은 윤석열의 멘토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 네.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들은 멘토다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끼리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지만, 네네. 그럼 심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를 취재하려고 그러는데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네. 나는 김건희라는 사람을 취재한 다음에 그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쓸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뭐 뭔가 뭐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가서 뭐 좋은 얘기 하겠죠. 심평 네. 변호사한테. 네, 네. 아, 윤석열이 뭐 이런 사람이고 뭐 윤석열 인정하고 네. 또 김건희도 나는 인정하는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면회를 성사시켜 주시고 네. 거기에 가가지고 한 얘기를 전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윤석열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네. 아니면 취재를 하려고 한 것이냐, 네. 그것을 왜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또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냐는 조금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정치인이고 지금 네. 출마를 하고 뭐 이러면 아마 검증 대상일 수 있는데 네, 네. 취재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널리즘적인 기준에서 이분의 이제 결과물을 놓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사를 썼다든지 네. 뭐 그런 걸 놓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뭔가 그렇게 좀 대단한 뭔가를 쓴 상태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다소 좀 의문이에요. 만약에 기사를 막 썼는데 네. 그 기사의 내용이 윤석열은 정의로웠다 사실. 네. 그다음에 김건희는 뭐 대단한 뭐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네. 그거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가겠지만 네. 뭐 지금 뭐 그런 것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요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기자 구분법의 어떤 장인수 기자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를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실드를 네네. 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예, 예. 취재 목적으로 친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가 취재를 넘어서 이제 어떤 사적 욕망으로 이어지는 거는 절대 금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기자냐 기자가 아니냐의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예. 털 게 있으면 그냥 털었으면 이 차원에서. 좋고 예.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해명할 게 있다고 그러면 해명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블러핑 취재라고 하잖아요. 네. 기자들이 진짜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이건 뭐 예. 진보건 보수건 그러니까 네, 지금 주진우 기자의 블러핑은 그 전광훈하고 무척 친하고 주진우 기자가 정광훈을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정광훈은 악의 축이죠. 악의 축이죠. 예, 용서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정광훈을 그 수사해서 네. 기소해서 징역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진짜 반성하고 네. 네,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온갖 네, 주진우 씨 발언들 김건희 씨 건강 걱정하는 게 맞다. 그래야 오래 감방생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주 기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와 친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변절자 아니냐. 여러 가지 아니면 이간질 전략이냐.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제 영상은 장인수 기자가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하신 거니까 네. 뭐 저 의견을 뭐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실제 이제 주진우 기자는 현재 시사인의 그 편집위원으로 직함이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아마 어떤 기사를 쓰시거나 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확인을 못 해봐서 그 네. 대목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장 기자가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고 원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실제 뭐 어느 정도의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부 이제 블러핑 취재라는 언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취재원과의 어떤 내포를 쌓기 위해서 네. 취재원이 마음이 좀 뭐랄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워딩들을 좀 밑에 복선으로 좀 깔아놓고 나서 이제 본질로 접근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전략을 과연 이 케이스에 대입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는 좀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고자 이제 이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아까 잠깐 나온 대로 주 기자가 어제 휴가였고 뭐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이제 이 관련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뭐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뭐 자기가 하면 특정, 남이 하면 말려든 거냐 하면서 최재형 목사도 실제로 굉장히 화를 냈었잖아, 주진우 기자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말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최재형 목사 말려들었다 심평 변호사 얘기했다는 점도 아마 그게 좀 분노 그리고 이간질이냐 변절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진우 기자도 심평 변호사가 이 사실을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사이에 어떤 내밀한 그 대화라고 또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심평 변호사가 온라인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서 이게 논란이 촉발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저도 이걸 이제 주진우 기자와 관련돼서 어떤 편을 들거나 예를 들면 뭐 이제 커버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네. 심평 변호사의 주장을 또 얼마나 또 믿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별개로 또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물론 심평 변호사가 그 언론 진보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주진우 기자가 본인이 통화했다라고 밝힌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면 부인을 한 것인지 일부 부인을 한 것인지 이제 후자인 경우잖아요. 주진우 네. 기자 입장은. 그러면 실제 그 관련된 언급이 있는 그대로 코트 그대로 쌍따옴표 그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인물이냐에 대해서 네. 즉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만나고 와서 했던 얘기들 중에 여러 이제 주장들을 언론에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 중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응당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대전제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가 또 분명히 선택적으로 아주 들어가는 말을 부분이 있어서. 잘하셨어요. 그래요. 아주 말 잘하셨습니다. 네, 잘 등장하셨습니다. 심평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윤석열 뭐 김건희의 배로의도 아니고 배도의도 아닌 사람이 뭐 구치소에 이렇게 들어달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땅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투해야 하는 겁니다. 고요? 예? 고? 가만 계세요. 본인이 얘기하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또 고맙습니다. 민주당 소식 같이 알아들으셨나요? 고맙습니다. 네,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식 볼 텐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찬대와 정청래의 싸움은 결국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이다. 이 프레임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이제 인사가 처음에 해서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층에서 이제 활용하기 좋으니까 막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뭐 이런 평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령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가령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 쪽도 그렇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난번 전당대 할 때 보면은 네. 이른바 언론의 구분법으로 네. 친명 인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뭐 골고루 지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 분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뭐 비명 인사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언론에서. 네. 그런데 그 캠프의 핵심 뭐 예를 들면은 열심히 이제 뭐 선거운동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쪽에 뭐 더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김어준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사람들을 막 파견해가지고 캠프를 구성해주고 막 그런 거냐? 네. 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 쪽에 뭐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지지는 했잖아요, 김어준이. 정청래를. 뭐 방송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에 내보내고 그럴 수 있는데 그 구도가 그러면 김어준 대 이재명인 거냐? 그 예를 들면 제가 네. 제가 정청래 대표를 막 이렇게 지지를 막 했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 김민아냐 그러면 그게 이제 웃긴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가령 그런 구도였으면은 지금 결과가 그러면 김어준이 이재명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 나라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의 나라이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다 평가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그러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센 기간이 임기 초반인데 네. 임기 초반에 여당 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 여당 대표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내가 선호하는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김어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한번 김어준이 믿는 정청래를 꺾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못했겠습니까? 그 정청래 대표를 주저앉힐 수 있는 수단이 뭐 얼마든지 있었을 건데 그냥 용인한 거잖아요. 만약 그런 구도였다 하더라도. 개입을 안 하셨죠. 윤석열과 똑같이 되기 싫어서.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온갖 얘기를 지금 이 전당대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네. 온갖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네.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 이재명 김어준 대결에서 김어준이 이겨서 그래가지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을 못해가지고 여당이 강경파적인 어떤 그러한 모드로 돌변해가지고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여러모로 이제 지금 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가는 게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상당히 쏠쏠하게 이제 써먹고 있는 구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실용주의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지금 지지율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조국 사면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출범 이후에 지지율이 50% 이하로 꺾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꺾였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네. 조국 사면 때도 물론 꺾였지만 네. 그 50%대를 꺾인 게 이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연관성이 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통령 취임식에도 지금 반쪽짜리 취임식이다. 뭐 국민의힘 사람들 보수 사람들 하나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강강 행보 보이고 네. 대통령의 뭐 지지율에도 영향을 여러 가지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정청래 대표 출범과 이제 무관하냐 유관하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행태들 뭐 취임식에서 반쪽짜리도 그렇고요. 네. 글쎄 이거는 정청래 대표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대통령을 보고 물론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커플링되거나 연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가 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 출범 이후에 대통령 지지도가 대폭 빠진 것이 과연 유관하냐 물으시면 일단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뭐 그렇게 지지율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취임식에 보수 측의 인사들 인간 같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이 연관에 돼 있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고 네. 만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안 오면 대통령 지지도가 빠진다라고 연결을 짓는 건 네. 저는 좀 너무 나간 분석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 물론 저는 여당 대표로서 좀 더 뭐랄까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만약에 여당 대표가 인간 같지 않아서 악수를 안 한다라는 그 어떤 청량감이나 통쾌함이 저도 일부 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에게 어떤 레버리지를 주고 정치적 공간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뭐 이제 이 시각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내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뭔가 좀 그 야당 대표 역시도 지지하는 분들이 국민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크게 통합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네. 어제 또 정청래 대표도 본인 SNS에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박수현 원내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야당도 인정해 줄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은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대통령 지지도가 빠진 것이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라고 연결짓는 게 일부 뭐 이제 그 취임식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게 뭐랄까 가장 큰 원인으로 주요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요하진 않겠지만 영향이 없지는 않다는 것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잘 설득을 하려면 이제 근거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는데 예, 조국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오히려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한 저도 내용이- 발언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말씀하시죠. 대통령의 사면이 행사되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점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 하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분의 1인가요? n분의 2? 롯데자이언츠가 연패를 끝내서 아주 n분의 기쁜 2인 상태입니다. n분의 1인지 2인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결국에는 그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걸로 거론되는 조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영식당 세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다음에 지금 김현 의원님 대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